1973년 6월 21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소파로 간다. 15분쯤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종이에다 유체이탈과 관련된 확신을 쓰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라고 쓰고 소리내어 되낸다. 50번쯤 쓰자 눈이 감기기 시작한다. 잠이 들면서도 계속 되낸다. 온몸이 마비되면서 진동하는 느낌에 깜짝 놀라 깬다.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애쓰며 몸이 위로 떠오르는 느낌에 의식을 집중한다. 잠시 후 몸에서 빠져나와 위로 올라간다. 내 몸 옆에 서 있다가 창문으로 걸어간다. 눈의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선명하게 볼 것을 요구한다.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요구한다. 이번에는 보다 강경하게, 선명하게 하고 요구한다. 그러자 그 즉시 의식이 맑아진다.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 이제 완전히 깨어있는 것 같아서 날아보기로 한다. 두 팔을 벌리고 살짝 뛰어올라 천장과 지붕을 통해 날아오른다. 우리 동네 위 수백 미터 상공에 이르자 팔을 조금 돌려 수평 비행을 한다. 정말 기분이 좋다. 케이턴스빌 상공을 날면서 완벽한 자유를 맛본다. 밤인데도 눈부신 빛으로 사방이 환히 보인다. 내 밑에 집들과 거리가 크리스마스 정원처럼 보인다. 갑자기 뭔가가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생각한다. 그러자 그 즉시 몸이 흔들리며 물질 몸으로 돌아가 버린다. 온몸이 저리는 느낌이 들면서 깨어난다. 1973년 7월 3일 격렬한 진동과 소음이 느껴진다. 마치 몸과 정신이 제트기 엔진 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처음에는 격렬한 진동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서서히 나 자신을 진정시키며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식을 집중한다. 그러자 그 즉시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으로 떠오른다. 몸에서 빠져나오자 그 우르릉거리는 소음이 잠잠해진다. 내 몸 위 1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동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진다. 내가 무중력 상태가 되어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방문 쪽으로 이동하는 생각에 의식을 집중하자 저절로 그곳으로 움직인다. 생각을 집중하며 거실을 생각하자 곧바로 거실로 둥둥 떠간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수월하고 자연스럽다. 내려선다고 생각하자 거실에 내려서서 주위를 돌아본다. 벽이 흰색이 아니라 연노랑이고 몇몇 가구가 물질 형체와 약간 다른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눈에 익다. 이를테면 사자머리가 새겨진 골동품 흔들 의자는 그대로지만 작은 커피용 탁자는 다르게 보인다. 물질 탁자는 현대적 디자인인데 비물질 탁자는 18세기 골동품처럼 보인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물질계의 안개처럼 뿌연 벽의 윤곽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거실 벽에 초점을 맞추자 그 형체와 물질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내 앞에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펼쳐져 있다. 드넓은 초원이 아스라이 펼쳐져 있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다. 나에게서 20m쯤 떨어진 곳에 웬 사내가 서 있다.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다가오지는 않는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서 있는 쪽을 응시한다. 머리가 검고 수염을 짧게 기르고 있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가운 같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내가 쳐다보는 걸 알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짓는다. 매우 혼란스럽고 놀랍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가서 저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피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자마자 물질 몸으로 돌아가 버린다. 침대에 누운 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첫 번째 유체이탈 체험 중에 만난 그 사람인 것 같다. 그의 모습을 돌이켜 볼수록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비물질 거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내게 다가오면 내가 놀랄까봐 그냥 그대로 서 있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누가 거기 서 있는 걸 본 것만 해도 매우 놀란 일이다. 요 며칠 동안 나는 그 사내에 대한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뭘까? 내 진전 상황을 지켜보는 길잡이 같은 존재가 아닐까? 나처럼 유체이탈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 그들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 그 사람은 방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사실 그는 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어쩌면 내 눈에 띄지 않으려고 나와는 좀 다른 진동 주파수 차원에서 내 유체이탈 체험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의식을 집중할 때 진동 주파수를 높였더라면 내 일상적인 물질 환경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체험을 첫 번째 체험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면 이번에는 내 통제력과 시력이 그때보다 나았다는 것이다. 내 체험을 돌이켜보면 볼수록 나는 내가 이전에 사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갔다. 이를테면 우리 의식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 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은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된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뇌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었다. 예컨대 비물질적인 정신과 물질적인 몸을 연결하는 생물학적 전송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뇌는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비슷해서 우리의 생물학적 임시 수단을 지원하고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메모리를 저장한다. 유체이탈 체험을 계속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질내 없이도 생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물질내 없이도 생각하고 분석하고 돌이켜 볼 수 있었다. 또 나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를테면 물질 몸 안에 있을 때보다 유체이탈 상태에 있을 때 더 자발적이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왠지 몸 안에 있을 때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일들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이를테면 날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걸 자주 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지붕 위로 날아올라 우리 동네의 상공을 날아다니다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낯선 곳을 날아다녔다. 좀 더 폭넓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내 일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에 의해 내 과거나 미래와 관련된 영역 또는 사건을 체험하게 될 때가 많았다. 그리고 몇 주 또는 몇 년 뒤에야 그런 체험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음은 내게 크나큰 영향을 끼친 체험이다. 이것으로 나는 비물질 탐험의 무한한 가능성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1973년 7월 9일 난 12시쯤 낮잠을 자기로 한다. 잠이 들면서 어머니의 거실을 상상한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퍼진다. 이 느낌을 음미하며 나는 가뿐하게 몸에서 빠져나온다. 흥분에 휩싸여 침대 발치로 이동한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바로 위층에 사는 젊은 여자를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러자 그 즉시 몸이 위로 떠올라 손과 어깨가 천장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천장을 통과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천장에 낀 채 옴짝달싹도 할 수 없다. 두려워진 나는 큰 소리로 외친다. 밑으로! 그러자 그 즉시 몸이 밑으로 내려간다. 안도감을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방문으로 걸어가 방문을 통과한다. 좀 얼얼한 느낌이 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 방문은 뿌연 안개 같은 형상이다. 평상시처럼 거실을 지나 현관문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오른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똑똑히 들린다. 윌리?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웬 사내가 소파에 앉아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왠지 낯이 익다. 반갑다 윌리. 목소리가 귀에 익다. 맞아. 힐턴 삼촌? 어안이 벙벙해진 나는 그저 그를 뻔히 쳐다보기만 한다. 놀랐지?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전장을 통과하기가 좀 어려웠단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묻는다. 힐턴 삼촌? 그래, 나다. 나는 그를 유심히 살펴본다. 삼촌은 돌아가실 때보다 20년쯤 젊어 보이고 훨씬 더 날씬한 것 같다. 눈이 동그래진 내 모습이 재미있는지 삼촌은 계속 싱글싱글 웃는다. 윌리, 나도 너만큼 놀랐어. 갑자기 삼촌의 목소리가 진지해진다. 윌리,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배웠냐? 나는 얼떨결에 대답한다. 그냥 해봤는데 되던데요?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다들 깜짝 놀랐다. 삼촌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린다. 이럴 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왠지 문득 날고 싶은 충동이 든다. 힐턴 삼촌,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삼촌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현관문을 통과하자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다. 참고로 내 물질 환경은 아파트 단지다. 나는 두 팔을 위로 쳐든다. 날고 싶은 충동이 나를 로켓처럼 쏘아올린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수평으로 날며 비행을 통제하는 법을 실험한다. 주위를 둘러보자 40번 도로가 똑똑히 내려다 보인다. 40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몇백 미터 날아가 보기로 한다. 이 흥분, 이 해방감. 아래를 내려다보자 도로와 집들과 동네 구석구석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엘리코시 상공을 지날 때 갑자기 뭔가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내 몸을 생각한다. 그러자 그 즉시 내 물질 몸으로 돌아온다. 잠깐 온 몸이 저린 듯한 느낌이 들다가 곧 사라진다. 육체적 감각을 되찾자마자 나는 어머니의 옛 앨범을 꺼내 허둥지둥 돌아가신 삼촌 사진을 찾는다. 마침내 20대 때 찍은 삼촌 사진을 발견한다. 30년이나 된 그 낡은 사진은 바로 조금 전 내가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이 일을 돌이켜보니 몇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첫째, 우리는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내가 처음 유체이탈 체험을 했을 때 안 것이지만 죽은 사람을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더 확실해졌다. 절대로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다. 조금 전 나와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은 틀림없는 삼촌이었다. 둘째, 삼촌이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너무 젊어 보여서 처음에는 삼촌을 알아보지 못했다. 삼촌 특유의 목소리와 나를 윌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가 삼촌이라는 걸 알았다. 나를 윌리라고 부른 사람은 돌아가신 삼촌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윌리엄 또는 빌이라고 불렀다. 돌아가실 때 삼촌은 54이었고 상당히 뚱뚱했다. 하지만 아까 본 삼촌은 젊고 날씬하고 건강해 보였다. 우리가 죽어서 물질 몸을 버릴 때에도 자신에 대한 생각이 우리 에너지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걸까? 비물질 에너지는 생각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내 체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니 우리 생각과 자의식이 우리의 개인적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아무래도 우리는 자기 자아상과 가장 잘 맞는 비물질 형상을 취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몸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일까? 내 물질 몸과 똑같은 모습일까? 내 자화상을 의도적으로 바꾸면 모습이 달라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의 비물질 형상도 물질 몸처럼 임시 수단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유체이탈 상태에서 내 비물질 몸의 형상을 바꾸는 데 생각을 집중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몇 주 동안 나는 돌아가신 삼촌과의 만남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삼촌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몸에서 빠져나오는 내 능력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내가 거실로 들어오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내가 천장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도 그래서였는지 모른다. 다시 말해 나도 모르게 거실로 끌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삼촌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꼈다. 분명히 나는 어떤 여자의 흐릿한 윤곽을 보았다. 내 생활은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 7시 일어나 9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어머니의 아파트로 돌아와 졸음이 올 때까지 책을 읽었다. 그리고는 대개 정오 무렵부터 유치이탈 체험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험해봤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내 방에 가서 침대에 드러누워 거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종종 거실에 있는 물건 서너 가지를 골라 그것들을 생생하게 상상하려고 했었다. 내가 쓰고 있는 방법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알지를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 유치이탈 체험을 하는데 드는 시간의 3분의 1쯤을 꾸벅꾸벅 졸다 보면 문득 똑바로 일어나 앉거나 위로 떠오르거나 옆으로 굴러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몸에서 빠져나올 때의 느낌은 늘 비슷했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에너지 또는 고주파 진동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진동이 절정에 이를 때 의식적으로 똑바로 일어나 앉거나 옆으로 굴러 몸에서 빠져나왔다. 똑바로 일어나 앉는 방법이 더 좋았다. 옆으로 굴러 몸에서 빠져나오면 뒤죽박죽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똑바로 일어나 앉은 다음 한 걸음 옆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쓰면 내 비물질 에너지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더 쉬웠다. 걸을 때의 신체 동작이 몸을 지상에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는 것 같았다. 1973년 9월 14일 졸음이 온다. 늘 하듯이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고 되뇌며 어머니의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상상한다. 15분쯤 뒤 잠이 든다. 머리 가까이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깜짝 놀라 깬다. 몸의 감각이 하나도 없다.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의 흐름이 거센 물살처럼 온몸을 휘돈다. 나는 겁을 먹고 본능적으로 내 물질 몸을 생각한다. 그러자 온몸이 마구 흔들리며 물질 몸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그 총소리는 어디서 난 걸까?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다가 육체적 감각이 돌아오고 나서야 내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 총소리는 물질 몸에서 분리될 때 몸속에서 난 소리였을 것이다. 분리되는 지점이 머리 부위였던 것이다. 우리는 7군데 에너지 기점을 통해 물질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 있다. 뻥 터지는 소리는 송가선이나 그 주변에서 분리가 이루어질 때 나는 소리라고 한다. 지금은 이 이론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아까 그 총소리는 실벤 몰든과 폴 트위첼이 말한 그 소리와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유체일탈과 관련된 감각과 소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머지않아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연구로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계속하면 아직 신비에 쌓여있는 의식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1973년 10월 25일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고 되뇌자 점점 더 긴장이 풀리며 나른해진다. 문득 눈을 떠보니 내가 맑은 정신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내 방을 둘러보고 있다. 온몸의 진동을 느끼며 몸에서 빠져나와 벽을 통과하고는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간다. 보도 같은 작은 길을 걷고 있는데 사방이 확 트인 공간이다. 멀리 무슨 송신탑이 우뚝 서 있다. 그곳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자 나 자신에게 말한다. 저 탑으로 가야겠다. 그러자 그 즉시 그 탑에 다가간다. 낡은 금속재 쓰레기통 수십 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그것들을 헤치며 큰 소리로 묻는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러자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들이 잇따라 떠오른다. 이것들이 내 내면에서 비롯됐는지 외부에서 비롯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주 좋아. 이제 너는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생각에 반응하는 더 고차원적인 진동 영역에 들어선 거야. 주변 환경에 대한 지각은 내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에 따라 환경을 해석하는 거야. 기쁘다. 처음으로 명백한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길은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바이다. 그리고 이 쓰레기통들은 내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두려움, 한계, 집착 따위에 앞으로 나아가 내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쓰레기통들을 노려본다. 낡고 찌그러진 쓰레기통들.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며 쓰레기통들을 길에서 치우기 시작한다. 장애물을 치우자 온몸이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성큼성큼 송신탑으로 걸어간다. 어느새 바로 옆에 와 있다. 출입구를 찾아보지만 아무리 봐도 없다. 탑 둘레를 도는데 갑자기 뭔가가 세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든다.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물질 몸을 생각하자마자 몸으로 들어와 있다. 눈을 뜬다. 오줌이 마렵다. 그랬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그 무슨 송신탑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진다. 도대체 그건 뭐였을까? 왜 문이 안 보였을까? 짐작이 가는 바가 있긴 하지만 확실치가 않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이미지들은 도대체 뭘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머릿속에 아주 선명히 떠올랐다. 그건 말이 아니라 그림인 것 같았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체험이 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들어간 환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다. 그건 내가 평소에 체험하는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는 별개의 또 다른 비물질 세계였다. 그리고 그 환경은 내 생각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 같았다. 느낌이 달랐다. 몸이 더 가볍고 활기찬 것 같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1973년 11월 12일 몸이 약간 떨리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더니 홀연 화려하게 장식된 성당한 높다란 설교단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거리낌 없이 설교단으로 가는 계단을 오른다. 설교를 하려는데 밑을 내려다보니 아무도 없다. 당황한 내가 곧바로 몸으로 돌아와 보니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한다. 정신은 말짱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이상하군. 앉아서 유체이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문득 나는 내가 물질 몸 안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 물질 몸은 침대에 드러누워 자고 있다. 이럴 수가. 성당에서의 체험은 전혀 다른 에너지체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두 비물질 몸의 느낌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내가 들어있는 이 에너지체는 훨씬 더 밀도가 높다. 두 번째 에너지체의 가벼움과 비교하면 물질 몸과 거의 같다. 이 체험에서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즉, 첫 번째 비물질 몸은 물질 몸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비물질 몸은 순수 에너지처럼 진동 주파수가 더 미세하고 아주 사소한 생각에도 곧바로 반응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첫 번째 에너지체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인가.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내 능력과 지각이 왜 그렇게 들쭉날쭉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이제 이론상으로도 하나의 에너지체에서 다른 에너지체로 의식적인 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만 먹으면 첫 번째 몸을 버리고 두 번째 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을 빨리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성공했다. 5시간 자고 오전 6시 일어나 소파로 갔다. 15분쯤 책을 읽다가 졸음이 와서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라는 유체이탈의 확신을 되뇌기 시작했다. 40번 내지 50번 되뇌었을 때 잠이 들었다. 잠이 들자마자 진동을 느끼고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방문을 향해 몇 걸음 걸어갔다. 평소처럼 곧바로 방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2번째 에너지체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다. 나는 더 고차원의 몸으로 옮겨간다. 그러자 힘찬 에너지 흐름이 느껴지며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갔다. 오, 이 기쁨, 이 흥분, 마침내 성공한 것이다. 활력이 넘치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습관적으로 선명할 것을 요구하자 정신이 맑아졌다. 처음으로 나는 의식이 뭘 뜻하는지 완전히 깨달았다. 내 모든 생각은 여느 때보다 빠르고 역동적이었다.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굉장히 대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도 한계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육체적 의식 상태란 것은 몽롱한 꿈처럼 둔한 지각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첫 번째 비물질 몸은 물질 몸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 체험을 곰곰이 돌이켜봤더니 내면으로 들어갈 때 비물질 몸이 점차 변했던 것이 생각났다. 내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면 저절로 우주의 내면, 즉 비물질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주의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우리의 주파수와 밀도뿐만 아니라 비물질 형체도 달라진다. 이 변화를 여러 번 체험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발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 몸의 개별적인 에너지 주파수는 우리 환경의 주파수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를 바꾸면 저절로 우리 내면의 주파수와 상응하는 우주의 비물질 에너지 차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비물질 탐험에서 어느 정도 자제력이 생기자 나는 의식적으로 내 주파수를 바꾸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체이탈 상태에서 나 자신에게 에너지 주파수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2년 동안 나는 내가 같은 차원 안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사실 나는 우주 안의 한 에너지 환경에서 다른 에너지 환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수직이동을 하고 있었다. 수평이동은 그 느낌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나 자신에게 내 비물질 에너지체의 변화를 요구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둘째, 진동 주파수를 높이거나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면 내 의식이 자동적으로 나를 우주의 더 높은 주파수 영역으로 이끈다. 셋째, 내 내면의 주파수는 내가 체험하는 새로운 영역이나 환경의 주파수와 상응한다. 열심히 연습하면 비물질 몸의 개인적 진동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다.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진정한 통제력과 무한한 자유는 바로 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다. 이걸 알고 나면 완전한 의식적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 에너지 차원에서 다른 에너지 차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차원의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면으로의 이동은 의식이 완전한 차원 간 존재가 되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다음은 그 실예다. 1974년 3월 12일 정오쯤 이제 나는 몸 밖에 있다 고 되뇌며 서서히 잠이 든다. 잠시 후 진동을 느끼면서 자고 있는 내 물질 몸에서 빠져나와 침대 발치로 간다. 선명하게 라고 외치자 시야가 밝아진다. 정신을 집중하며
침대 끝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자 그 즉시 빠른 속도로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 정지! 라고 외친다. 그러자 그 즉시 격렬한 운동이 멈춘다. 나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 있다. 공원처럼 경치가 아름다운 야외다. 시야가 흐리다. 선명하게! 라고 외치자 시각과 생각이 맑아진다. 몸이 훨씬 더 가볍고 활력이 느껴진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침착하려고 애쓰며 내 몸을 만져본다. 형체는 평소의 비물질 몸과 비슷한데 첫 번째 에너지체보다 가볍고 활기차다. 성공한 것이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큰 소리로 외친다.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러자 그 즉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몸을 통제할 수가 없다. 두려움이 생긴다. 몇 초 뒤 격렬한 운동이 갑자기 멈춘다. 이제 나는 또 다른 낯선 환경에 들어와 있다. 주위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강렬한 에너지가 나를 휩싸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주위를 둘러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 생각을 조종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볼 수 있다. 사방을 동시에 볼 수도 있다. 내 몸을 내려다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형체가 없는 것이다. 나는 360도 사방팔방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졌다.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뭐든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순수 에너지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다. 나는 한참 동안 순수한 생명의 빛의 바다를 둥둥 떠다니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편안한 느낌을 즐긴다. 물질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쓴다. 마침내 몸으로 돌아와 시계를 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몸에서 떠나 있었던 시간은 40분도 채 안 되었다. 나는 그동안의 체험을 돌이켜보며 내 비물질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애썼다. 물질 몸과 비물질 몸의 유사성과 차이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이를테면 유체이탈 상태에서의 내 시력은 물질 몸의 시력과 거의 똑같았다. 유일한 차이는 선명도 정도였다. 몸에서 빠져나온 직후에는 시야가 흐리고 초점이 잘 안 맞았다. 하지만 선명하게 라고 요구하면 그 즉시 시야가 밝아졌다. 유체이탈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했다. 한 번의 유체이탈 체험 중에 여러 번 이렇게 해야 할 때도 많았다. 나는 내가 시각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감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내 물질 몸이 시각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보다 청각이나 촉각에 더 많이 의존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는 누구나 어느 한 가지 감각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게 아닐까 한다. 이를테면 음악가는 청각에, 댄서는 촉각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다. 또한 나는 숨 쉴 필요가 없으며 온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온도에 대한 감각은 체험한 적이 없지만 촉각은 있었다. 사물을 만질 수 있었고 손의 악력도 느껴졌다. 그리고 청각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미각은 없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면 오감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나는 비물질 감각이 마음에 의해 생겨나고 통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비물질 몸은 타고난 지각력이 아예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자화상에 따라 생각이 비물질 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물질 몸이 임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물질 몸도 임시수단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비물질 형체가 여러 측면에서 내 물질 몸과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몸의 크기와 모양은 같을지라도
나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물질은 전혀 달랐다. 내 비물질 몸은 분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수많은 빛의 점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2번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비물질 몸의 생김새와 구조와 구성물질에 대한 궁금증은 유체이탈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갔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손과 팔을 보는 것은 쉬웠지만 몸 전체를 보는 것은 어려웠다. 10년 동안 유체이탈 체험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82년 10월 2일 엔진 소리 같은 소음을 들으며 유체이탈을 시도한다. 방문 쪽으로 걸어가 습관적으로 선명하게 라고 외친다. 그러자 시야가 밝아진다. 문을 통과해 거실로 간다. 아직도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강력히 선명하게 하고 요구한다. 이제 정신이 맑아지면서 초점이 잘 맞는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외친다. 현재 내 모습을 봐야겠다. 그러자 그 즉시 내 내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강렬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몸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앞을 내다보자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형체가 보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게 바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내 비물질 몸이라는 걸 알겠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에너지와 빛으로 이루어진 이 형체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건 수많은 빛의 점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체처럼 보인다. 푸르스름한 빛을 발하고 있고 일정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 이 빛의 형체는 알몸이며 내 물질 형체와 똑같이 생겼다. 안정된 형체로 보이지만 에너지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다. 푸르스름한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리고 그 별들은 안정되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빛과 에너지가 바다의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것 같다. 그 빛의 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문득 내가 지금 다른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어떤 형체나 물질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아무 형체도 없는 시각 같은 존재다. 내 새로운 존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의 운동이 느껴지더니 이내 내 물질 몸으로 돌아간다. 가만히 누운 채 조금 전의 체험을 돌이켜본다. 그렇다. 나는 여러 개의 에너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그 몸은 내 2번째 비물질 몸보다도 더 가벼웠다. 우리는 육체적 몸과 영적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걸 알겠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다. 우주에 여러 개의 비물질 에너지 차원이 있듯이 우리도 여러 개의 에너지체 또는 표현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비물질 몸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우주의 각 차원마다 하나씩 있고 물질 몸이 첫 번째 비물질 몸과 연결되어 있듯이 이것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1983년 10월 17일 온몸이 진동하며 마비되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나는 진동 단계에 있음을 알아채고 내 물질 몸에서 빠져나오는 느낌에 정신을 집중한다. 잠시 후 나는 몸에서 빠져나와 미끄러지듯 방문으로 이동한다. 눈을 뜬 채 방문으로 들어간다. 방문의 진동 에너지가 느껴진다. 방문은 에테르 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방문을 지나 똑바로 서는 걸 생각하자 곧바로 거실이 나타난다. 나는 소파 옆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본다. 문득 작은 형체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 집 비글강아지 맥그리거다. 유체이탈 상태에서 동물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꼬리를 치며 나를 올려다보는 녀석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녀석의 눈이 반짝거린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거미줄 같은 가느다란 실이 녀석의 몸에서 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게 뭐지? 허리를 숙여 그 가느다란 실을 만져본다. 그러자
그 즉시 강아지가 사라져버린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란 나는 곧바로 물질 몸으로 돌아간다. 온몸이 저린 듯한 느낌이 곧 사라지더니 강아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느껴진다. 가만히 누운 채 조금 전 일을 돌이켜본다. 새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실감이 난다. 난생 처음 현실 세계를 체험한 순진한 아이가 된 듯한 느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만한가.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렇게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유체이탈 탐험이 우리 존재에 관한 수많은 수수께끼들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